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과 경이로움을 느끼는 반면 걱정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전에는 맑음이었다, 오후에는 흐림이었다 하는 감정 변화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느껴지시기도 할 텐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SNS가 활발해지면서 남들과 나를 비교를 하면서 산모님들께서 허탈함과 죄책감 등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나만 이런 건가? 나는 왜 이럴까? 등의 고민을 하게 되면서 말이죠.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SNS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 중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임신 우울증, 산전 우울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산전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과 완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다들 우울감이 오신 경우는 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와 힘든 입덧의 고통도 있고 배우자가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여러 생각들이 찾아올 텐데요. 산전 우울증은 14에서 23% 정도가 겪을 정도로 이미 많은 임산부들이 경험을 했고 또 현재에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임신은 축복이라는 문화적인 기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육체적이고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오롯이 산모가 개인적으로 견뎌내야 할 몫으로만 남게 되는데요. 임신 시간 동안 문화적 기대와 개인적 경험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병원 또는 보건소 등을 방문하는 빈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우울증을 점차 키우게 됩니다. 산전 우울증은 임신 중에 지속적인 슬픈 감정, 흥미와 재미의 감소, 무의욕, 불안감, 죄책감, 짜증, 식욕과 수면력의 변화 등이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산전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원인으로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 입덧, 수면 부족 및 피로감, 체중의 증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 신체 변화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 출산을 앞두고 가장 많이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해져서 우울, 공포, 슬픔,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나 입덧, 수면 부족 등 산모를 더욱 힘들게 하는 증상으로 예민해지고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현재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사회적, 경제적 상태에 따른 스트레스가 더욱 우울증을 크게 만들 수 있는데요. 임신 우울증을 겪게 되면 남편이나 주변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서운하고 우울해질 수가 있고 정도가 심각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산전 우울증 자가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의욕이 없고 사람과의 만남이나 약속이 귀찮고 싫어진다. 두 번째,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창피하고 부끄럽다. 세 번째, 임신으로 인해 직장 생활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될까 봐 두렵다. 네 번째, 임신 후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다섯 번째, 재미있는 일이 있거나 가만히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다. 여섯 번째, 남편을 볼 때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같고 너무 밉고 억울한 기분이 든다. 일곱 번째, 진짜 아줌마가 되는 것 같아 싫고 억울하다. 여덟 번째,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혐오감이 생겼다. 아홉 번째, 밤잠을 자주 설치거나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다. 열 번째, 매사에 의욕이 없고 졸음에 대한 생각도 많아졌다. 11번째, 이유 없이 자꾸만 눈물이 난다. 12번째, 자해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긴다. 13번째,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경우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게 된다. 14번째, 남들이 즐거워하는 재미있는 일을 겪어도 자신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지금 이 증상들을 느끼신다면 산전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모가 우울증을 앓게 되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임신 중 우울증이 지속될 경우 임신 도중과 분만 시의 합병증이 다른 산모님들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이 또한 높아지는데요.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태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자기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될 준비가 소홀해지고 스스로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껴 출산 이후에도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하면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인지 발달을 더디게 만들고 ADHD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산전 우울증은 심해지기 전에 극복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가벼운 우울 증상이라면 매일 많이 걷고 하루 30분 이상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우울감 호전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오메가3 지방산도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지인들을 만나서 감정 표현을 자주 하며 공감받고 지지해줄 수 있는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것도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임산부를 위한 육아교실도 매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다른 임산부들과 유대감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활동적인 취미생활도 좋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태교에 좋은 아기용품을 만들어봐도 좋고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접하게 되면 점차 마음의 안정이 찾게 되실 겁니다. 우울증 극복은 다른 무엇보다 남편과 가족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요. 남편과 가족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남편과 가족 또한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보듬어줄 수 있고 소통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5개월에는 엄마의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고 6개월 차에는 엄마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7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가 청각이 발달을 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 외부의 소음 등에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부 갈등이 생겨서 큰 소리로 다투게 되면 우리 아이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엄마의 감정이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모두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라면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해서 남편분이 훨씬 더 참고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의 경우 10달 동안 임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 동참하게 되지만 생각보다 많은 남편분들께서는 단순히 아내가 임신을 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임신 초기부터 중기, 후기까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엄마의 몸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남편과 함께 변화를 느끼고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모의 신체 변화로 인해 무거워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 배려하고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남편은 적극적으로 아내의 신체 변화, 마음의 변화에 대해 소통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부관계에 필요한 대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상대방 이야기에 적극 경청하기, 그리고 두 번째, 비난하거나 경멸, 지적하는 대화는 삼가하기, 세 번째, 너, 당신보다는 나로 시작해서 감정과 기분 상태를 잘 전달하기, 그리고 네 번째, 감정이 앞설 때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진정한 후에 대화, 시도하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중 시댁과의 트러블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댁의 제사나 집안 행사 참석은 물론 임신 출산에 대해 훈수를 두기도 하고 산모를 배려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불편하고 미워지기도 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소중한 아내와 아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아내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아내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인데요. 그런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 서주지 않는다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아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의 심정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에 거절을 못해서 마지못해 시댁의 요구를 따라주고 일을 하는 경우 산모의 심적으로는 물론이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산모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뱃속의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우울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전문의의 판단하에 우울증이 산모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라면 가족들과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서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우울과 불안 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는데요. 산전 진찰 중 그리고 산후 진찰 시 이렇게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우울증 선별검사 과정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행복한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나의 현재 마음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기간은 임신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마땅한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강박적으로 산모는 우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우울한 감정을 방치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우울증은 방치할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만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전 우울증의 원인과 완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임산부의 우울증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